요즘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착지원금 되게 하드잖아요. 혹시 안 받고 가면 바본가요? 여기 바보천치 둘이 앉아있는데 제가 D 손해보험사에서 일을 할 때 저희가 설계사 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카금융 서비스 대리점 오픈을 할 때 네네네. 그 원래 있던 그 회사에서 제가 들었던 정말 여러 가지 험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황인태가 몇 수억을 받고 간다 인카금융 서비스에.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기라도 했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는데 사실은 우리 단장님이나 저나 정착지원금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사실 받지 않고 이직을 한 거죠. 그쵸. 정착지원금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몸값을 받는 데가 있고 약간 뭐 이정우나 손흥민처럼 이렇게 몸값을 받는 정착지원금의 개념이 있고 네. 그지들 구제해주는 정착지원금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제가 후자에 말한 건 진짜 받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받는 것도 사실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도 인카금 서비스에 오기 전 저도 A사에서 그만둘 때는 제가 조직 한 10명 초반 정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7억 5천을 제안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카 올 때는 제가 20억까지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그게 그지라서가 아니라 몸값을 책정받아서 되게 혹했었는데 결국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개념은 하나였어요. 보험회사에서 A라는 종신보험을 하나 만들면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에도 뭐든 계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상품 하나를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수준은 똑같아요. 한 건을 팔면 100만 원이 나온다 치면 이걸 결국엔 보험사는 설계사인 나한테까지 어떻게 주냐인데 이것을 보험 판매 수수료로 줄 거냐 정착지원금으로 줄 거냐 이거를 미리 줄 거냐 3년 후에 줄 거냐 분할로 줄 거냐 아니면 사무실로 줄 거냐 물품으로 줄 거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 파이는 변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나한테 정착지원금을 몇 억을 주면서 유니세프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 개념에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 받지 않는 걸 선택했었거든요. 항상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 생각해보세요. 네. A라는 설계사가 있고 B라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리점 사장인데 A라는 설계사랑 B라는 설계사가 똑같이 매출을 100만 원씩 치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정착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B라는 설계사한테는 아무 돈도 안 줬어요. 그러면 당신은 대리점 사장으로서 회사에서 떨어지는 수수료의 양을 A라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습니까? B라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당연히 B한테 많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마치 그냥 내가 이직을 할 때 응당 받아야 되는 대가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착지원금의 정확한 개념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지급 대여 수수료다. 내가 이 돈을 미리 끌어다 준 거죠. 이건 뭘 끌어다 준 거냐? 네가 여기서 매출을 치는 대가로 너의 미래의 수수료를 내가 끌어다가 지금 땡겨서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한테 돈을 마련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놓고 오는 수수료가 뭐 한 3천만 원 정도 내지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 이직하려고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다른 설계사보다 적게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이직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해보고 월급을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덜 나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직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또 이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저는 납득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후보자를 만나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 여기는 왜 정착지원금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1시간 미팅인데 정착지원금 안 물어봐.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뽑는 리크루터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오늘 진또배기 뽑는구나. 근데 만나자마자 수수료, 비전, 교육체계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고 정착지원금 얼마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 바로 리크루터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가리다. 그쵸. 또 근데 뭐 정착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대여금 쪽으로 아예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상환하는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쵸. 아니, 이런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내가 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신용등급도 잘 살아있고 내일 담보도 있고 근데 꼭 담보도 안 되고 보증보험도 안 되고 자기 허상 속에 막 상상 속의 수수료 몇 억 놓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놓고 보면 어때요 여기서? 한 달은 치겠지. 그치. 그것도 매출 치지도 못해. 차상위 관리자들 오래 하다 보면 이거의 허와실이 명확하게 보이고 이거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쵸. 그러면서 또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A, B 설계사를 비교를 해드렸죠. A라는 설계사는 정착지원금을 받는 순간 수수료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정착지원금에 대한 회수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 테이블이 복구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장이면은 내가 이걸 회수해야겠다.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도 뽑아야겠다라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절대 대우해주고 싶어서 이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돈을 넣었으면 이거 이상으로 이만큼은 뽑아야지라는 계획이 사장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분들한테도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인 거죠. 무조건 나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착지원금이 가진 성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해요. 뭐냐면 내가 선수야. 근데 내가 그 원래대로 이상한 데 같은 데 가면은 막 3억도 받을 수 있어. 네. 근데 1억만 부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림은 1억을 부르고 그리고 나 3년 후에 줘. 내가 맞출게. 내 실력 보고 줘. 그래서 내 스스로 깎지 마.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분들은 진짜 선수들. 이런 사람 근데 제가 봤을 때 0.1%?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도 11년 하면서 한 개 조직 봤어요. 한 개 네. 조직. 네, 근데 이런 데 제외하고는 사실 많지 않다는 거고 꼭 짚으면 좋은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수료도 안 깎고 정착지원금 다 주는데? 막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무대응.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 안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대응하면 내가 바보가 돼버리니까 그냥 저는 아예 대응도 안 해버립니다. 네, 그럼 거기 가시라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자금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얘기해요. 네. 뭐냐면 그거를 한 회사의 임원급, 그냥 명예상무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지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장급, 대리점 말고 원수보험사, 네. 아니면 원수주의에서 이제 사장급이나 부사장급들이 직접 만나서 제안하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는 뭐 레퍼런스가 훌륭한 조직들이겠죠. 이런 데들은 사실 오버가 가능해요. 회사의 별도 자금을 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고 이 영상을 보고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의 무엇을 보고 몇 천씩이나 돈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죠. 당신에 대한 레퍼런스가 우리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단장님 저는 매출을 100 정도 치는 사람인데 저 정착지원금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의 무엇을 보고 내가 정착지원금을 주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뭐 원천징수 전 회사에서 일했던 거 와가지고 떼어오면은 뭐 그거 가지고 돈 줘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내년에도 건강해가지고 막 매출 계속 똑같이 100씩 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어딨냐고 도대체. 그죠. 그러면 사장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것을 투자하겠냐 이거죠.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봐도 사실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T 케이스들 있죠. 네. 저희도 제도가 있지만 네, 있죠. 있고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드리지만 99%는 비합리적이더라. 99%? 근데 혹시나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연락 한번 줘보시면 응대해 주실 거죠. 대신 네. 정확하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네. 수수료를 얼마를 제한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저 100 치면 1000만 원 준다는데요? 막 이런다는데. 뭐 수정료, 한산료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네. 100 치면 2000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세 글자로 무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지성. 그죠. 네, 그럼 지성이 없다. 무지성은 네. 단장 무응답으로. 무지성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